안녕하세요, 요한의사입니다. 피부에 뭔가 생기면 손쉽게 바르는 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세린과 자운고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세린과 자운고의 정확한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 얼굴 피부염에 왜 자운고와 바세린이 안 좋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모든 가정에 바세린은 다 있을 겁니다. 바세린 정말 흔히 사용을 하고 편의점에 가도 팔고 약국에 가도 파는 게 바세린일 겁니다. 근데 바세린은 사실은 논란이 되게 많았던 약품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약품인데 보통 이제 석유를 시추할 때 시추하는 시추공 옆에 로드왁스라고 하는 기름 찌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게 쌓이다 두꺼운 형태의 그 왁스를 형성을 하는 건데, 그 로드왁스를 노동자들이 피부 상처 부위에 발랐다 이겁니다. 손 같은 데가 트거나 했을 때, 발 뒤꿈치가 트거나 했을 때 발랐던 거죠. 그랬더니 상처 회복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품화시킨 게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은 단일 성분은 아니고 페트롤라툼이라고 하는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그래서 혼합물인데 이게 이제 발암성 위험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정제를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세 번 하냐에 따라서 위험성이 점점 떨어지는, 그래서 엄격한 기준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정제도가 높은 것만 시중에서 판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발암물질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먹는 거는 절대 안 되고 바르는 것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세린은 정말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분자량이 굉장히 큽니다. 분자량이 크다는 건 뭐냐면 피부에 발랐을 때 고형 성분이 크다는 얘기고 덩어리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와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바세린의 가장 큰 특징은 경피 흡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발랐을 때 그죠, 수분 손실을 굉장히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피부에 오일을 바르죠. 그러면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죠. 근데 오일을 바르면 답답하니까 오일 대신에 보습제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고형 성분이 많은 보습제가 크림 타입으로 가는 거고, 묽은 형태가 그죠, 로션이나 스킨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끝 지점에 뭐가 있냐면 바세린이 있는 겁니다. 바세린은 바르면 피부에 수분이 증발이 거의 안 됩니다. 손발이나 그죠, 다리 같은데 이제 건조할 때 바르게 되는 게 바세린일 겁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가장 많이 쓰는 분들이 누구냐면 군인이죠. 군인. 훈련하거나 그럴 때 이제 손발이 트거든요. 그래서 필수품으로 갖고 가서 텄을 때 손발이 바르죠. 뭐 추운 데서 오래 근무하면 손발이 트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바세린을 군인들이 쓰게 되는 거고, 실제로 상처가 났을 때 딱히 그죠, 상처 연고보다 더 많이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바세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세린은 피부에 발랐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바세린은 피부에 발랐을 때 효과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트롤라툼이라는 혼합물은 분자량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발랐을 때 바세린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세린이 갖고 있는 효과는 유일하게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는 것, 그리고 두껍게 발라짐으로써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써면 좋은 부위가 어디냐면 손발이 텄을 때, 그리고 발뒤꿈치 각질이 있을 때 건조한 부위, 그리고 동계소양증 같이 다리 같은 데가 건조했을 때, 그죠, 너무 가려울 때, 이럴 때 두껍게 발라주면 그죠, 수분 손실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팔꿈치 같은 데 이런 데 발라주는 게 바로 바세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짐작하셨겠지만 건조한 부위에 쓰게 되는 게 바세린입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쓸 이유는 없죠. 상처 부위에 쓰긴 하지만 이건 이제 상처에 연고가 없을 때 쓰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 상처에 쓰는 연고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후시딘도 있고 뭐 에스로반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때 그걸 바르면 되는데 굳이 바세린을 바를 필요는 없죠. 바세린을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얼굴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굉장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바세린을 몸에 쓰니까 좋으니까 얼굴에 쓰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얼굴에 쓰니까 아무 트러블이 없으니까 그죠,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추천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냐면 얼굴이 굉장히 하얗고 피부가 깨끗한 분들인데 피부 트러블이 갑자기 생겼을 때 바세린을 바르게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연에 나을 피부염이기 때문에 바세린을 써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이걸 바로 흔히 얘기하는 뭐 저항성 피부, 모공이 별로 없는 피부라고 하는 이런 피부들은 원래 자연에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세린을 썼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남자인 경우입니다. 남자인 경우는 모공이 여자보다는 더
많죠.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게 됩니다. 그럴 때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모공이 막히게 되겠죠. 그럴 때 피부에 여드름 같은 게 더 증가할 수가 있고 모낭염 같은 게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지선이 발달한 분들이 있어요. 모공이 많은 거죠. 유전적으로 이제 개수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딱 봤을 때 얼굴이 모공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점점 모공의 개수가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건데 이런 분들이 피부염이 있다고 해서 얼굴에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피부염이 심해지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얼굴에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발생한 습진성 피부염이라고 그랬죠. 근데 열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그죠?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피부를 발랐을 때 모공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에 피부염이 생긴다는데 막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드름이라던가 구진, 모낭염 같은 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세린을 얼굴에 바랐을 때 우리가 뭐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답답하죠. 굉장히 막힌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세린은 피부에 그저 흡수되지 않지만 막을 형성한다 그랬죠. 근데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가뜩이나 열이 많아서 피부가 답답한데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더 심해지게 되겠죠. 실제로 환자분 중에서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데 그죠? 어디서 누군가 바세린을 바르면 좋다 그래서 바세린을 계속 바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바세린은 얼굴에 바르는 걸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루성 피부염 있을 때도 굉장히 추천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아토피 피부염이 얼굴에 있는 경우에 바세린을 쓰고 좋다는 분들이 분명 계세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피부 자체에 바세린이 답답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염이 장기적으로 보면 악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피부염이 있다,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 여드름이 있다, 모낭염이 있다 이런 경우는 바세린을 안 쓰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 바세린이 있는데 또 하나는 바세린은 석유 제품이라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자원고입니다. 자원고. 자원고라고 해서 외과 정종이라는 책에 윤기고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귀, 자초, 향유, 황납 이 성분으로 된 게 윤기고라는 건데 이거 이제 하나오카 세이슈라는 일본의 의사가 이것을 그저 향유를 빼고 호마요, 참기름과 돼지기름을 섞어서 만든 게 자운고거든요. 그래서 피부염이 있을 때 자운고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자운고를 발랐을 때 이제 무조건 좋냐? 그래서 무조건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운고 역시도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운고를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우는 화상, 욕창, 그리고 피부가 건조한 부위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벌레 물린데 이런 부위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운고를 쓰면 좋지 않은 그런 피부 형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진물이 나는 부위에 쓰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에도 자운고를 쓰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써보시면 얼굴에 자운고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운고는 색깔이 빨갛거든요. 근데 얼굴에 바르면 더 빨개지겠죠. 첫 번째는 미용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운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당귀, 자초, 참기름, 돼지기름, 돈지, 황납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참기름과 돼지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올리브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참기름 냄새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먹는 기름들을 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끓여서 쓰게 되는데 이게 피부에 발랐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일 같은 경우는 피부에서 경피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오일 자체가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자운고를 바로 만져보면 끈적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죠. 그리고 먼지 같은 것들도 다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운고 역시도 얼굴에 쓸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썼을 때 얼굴에 피지를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굴에 올리브유를 바르거나 그죠? 기름을 바르다 생각해보세요. 얼굴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에 제가 쓰지 말라는 외용제가 첫 번째가 오일이거든요. 그런데 자운고는 오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때도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썼을 때는 사실은 피부염이 좀 악화되거나 그죠? 염증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운고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바세린과 자운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바세린과 자운고가 물론 좋은 약이지만 실제로는 얼굴 피부염이 있을 때는 바세린과 자운고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웬만하면 안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